안녕하세요. 열정의 nap차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여의도 시범 아파트 재건축 정비 계획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요거를 선택을 한 이유는 어제 제가 수서 택지개발지구 지구 단위 계획을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수서 삼익 아파트가 어, 3종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이제 종상향을 해서 재건축을 이제 할 수 있게 그런 계획이 이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랑 그거랑 이제 해당되는 사례를 좀 그러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사례로 여의도 시범 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주거 지역으로 이제 종상향을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 여기 보시면 여기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 조합을 이제 설, 아, 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조합이 사업 시행을 하게 되는데 여의도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시행자 지정해서 한국자산신탁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신탁 방식으로 이제 조합 방식이 아닌 신탁사가 이제 조합 대신해서 이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배치도랑 이제 조감도를 보게 되면 이제 배치도에 보면 이제 여의도 한강공원 쪽으로 여기 공원 및 문화시설 이렇게 해서 상당한 면적이 이제 공원 및 문화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그 얘기는 이것만 보더라도 기부 체납 비율은 굉장히 높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감도를 보면 여기에 60층이라고 이제 표시가 돼 있죠. 그러면 여기가 60층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대로변은 이제 저층으로 설계를 하고 이제 가운데로 갈수록 이제 고층으로 이렇게 이제 설계를 했고 그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이제 길 하나만 건너면 이제 초중고가 이렇게 몰려 있기 때문에 이제 학교 가기는 이제 굉장히 좋죠. 그리고 역까지는 이제 걸어가면 거리가 좀 있죠. 그래서 역세권 아파트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제 제일 작은 평수인 18평이 한 19억에서 한 20억 정도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신축 아파트는 이제 브라이튼 여의도 23년 이제 8월에 입주를 했고 지금 호가가 이제 84 기준으로 보면 지금 35억에서 이제 38억 요 정도 선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전용 102 42평이 36억 9,100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11월 6일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네요. 자, 지금 대지 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시범 아파트의 총 대지 면적은 29,900평이고 세대수가 이제 1,584세대,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18.9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이제 3종이고 요거를 이제 준주거로 이렇게 이제 종상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3종으로 재건축을 해도 충분히 이제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는 그런 이제 아파트인데 요거를 이제 준주거로 이제 종상향을 해서 사업성을 이제 극대화시키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부 체납이 많은 건 이제 뭐 당연한 거고요. 용적률을 이제 상향을 해주니까 반대급부로 기부 체납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18평의 대지 지분이 이제 10.89평이고 24평이 14.16평, 36평이 21.12, 47평이 28.06평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평수와 대지 지분을 보게 되면 뭐 다른 데는 뭐 내랑 이제 비슷한 대지 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정비 계획이 23년 3월 30일 날 공람 공고가 있었고요. 정비 계획상에 보면 이제 현황이 이제 1584세대고 계획이 2488세대입니다. 이제 904세대가 늘어나게 됩니다. 어, 증가되는 세대 수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죠. 어, 자, 그리고 경비 기반 시설 기부 체납하는 거 비율을 보니까 이제 18.24%입니다. 근데 도로가 이제 2,586제곱미터, 공원이 이제 17,500 정도 되네요. 근데 이제 공원이 기존에 이제 그 영등포 구에서 소유한 국공유지가 있고 저기
시범 아파트에서 기부 찬압하는 게 이제 7,522.3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도로로 하는 게 2,362. 요거 대충 요것만 합해도 만제곱미터 대략 3,000평 정도 됩니다. 자, 용도 지역은 이제 1종하고 이제 3종 요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었는데, 얘가 이제 준주거로 종상향을 요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용적률을 보면 이제 상한 용적률이 351.96%고, 이제 법적 상한이 399.99까지 가려면 이렇게 해서 이제 2분의 1을 기부 체납을 하게 되겠죠. 공공주택으로 이제 기부 체납을 하는 거고, 최고 층수는 이제 65층 이하로 돼 있습니다. 아까 조감도에 60층으로 돼 있는데, 요거는 뭐 나중에 사업 진행되면서 층수가 이제 바뀔 수 있는 거고요. 자, 평형 구성을 보면 전체 세대수가 2488세대고 60 이하가 이제 334세대, 굉장히 적죠. 13.4%. 60 초과 85 이하가 1163세대, 85 이상이 이제 991세대. 그래서 39.8%고요. 요거는 이제 40%를 넘게 되면 1대1 재건축 기준을 충족을 해야 돼요. 뭐 전용 면적이 30% 이내로 증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 분양하는 거는 모두 전용 84 이하로 이제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요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40%는 이제 안 넘긴 걸로 보고요. 그리고 임대가 이제 300세대고요. 12.05%입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 세대가 604세대, 수량이 많죠. 38.13%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장점이 주변 시세가 아까 브라이튼 여의도가 전용 84가 35억, 38억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를 비싸게 또 많이 분양을 하게 되니까 분양 수입이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작은 평수가 이제 18평인데 216세대가 있고요. 전체 세대수가 1584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60초가 85, 60초가 하는 세대수가 2000세대가 넘죠. 근데 여기 보면 평형 구성 뭐 뒤에 나오지만 74가 없어요. 74가 없고 요거 60초가 85 이하가 1163세대가 다 84입니다. 84. 그 얘기는 뭐냐? 제일 작은 평수를 내가 18평을 가지고 있어도 전용 84를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요 8호 이상 991세대니까 내가 35나 47평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8호 초과를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고, 근데 이 세대수 합쳐보면은 이제 696세대잖아요. 대략 700세대라고 보면 대충 한 300세대 정도가 24평 소유자도 한 300세대 정도를 이제 8호 초과를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기반 시설 이제 순부담을 보니까 20%입니다. 근데 아까 토지 이용 계획상에 기부 체납 비율이 18점 몇 프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토지로 이제 여기 도로랑 이제 공원으로 이제 기부 찬합하는 것도 있고, 건축물로 기부 찬합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건축물 기부 찬합을 보면 이제 문화시설, 과학체험관, 노인여가시설, 공공주택, 입체보행로, 그러면 요 이제 건물에 대한 거를 이제 토지로 이제 환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식들은 다 건물에 들어간 비용을 이제 토지로 환산한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허용 용적률을 보게 되면 이제 기준 용적률이 있고 인센티브 항목이 있어요. 근데 기준 용적률이 230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필수 이행 항목을 이제 충족을 해서 230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선택 이행이 추가 50%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50%를 더 받아서 허용 용적률은 280%까지 된다. 그래서 선택 이행 인센티브 뭐 항목들은 여기 다 나열이 돼 있고 그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280에서 상한 용적률 요렇게 351.96%는 여기 내가 어 토지랑 이제 건물로 기부 체납한 거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이제 환산식에 입력을 해 가지고 어 351점 이제 96%가 요렇게 나온 거고, 여기서 이제 법적 상한 400%까지 가려면 이제 2분의 1을 이제 공공주택으로 이제 기부 체납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평형 구성을 한번 볼게요. 2488세대 중에 5구가 334세대, 84가 116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84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18평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 84를 100%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용 103, 요 정도 되면 이제 40평 언저리 되잖아요. 요거 세대도 이제 425세대가 되는 겁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보니까 비례율은 이제 100.44%고요. 추정 수입이 5조 2,459억, 지출이 1조 7,379억, 종전자산 총액이 3조 4,925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총 지출 산정을 할 때 그 재건축 초과이익에 따른 이제 재건축 부담금과 이주비 대출 이자는 이제 제외했다고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조합원이 이게 개별적으로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평당 공사비가 이제 얼마 정도 책정이 됐을까라고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850으로 하니까 공사비가 1조 6,635억이 나와요. 근데 지출이 1조 7,379억이니까 850으로는 안 했을 것 같고, 평당 800으로 하니까 1조 5,656억이다. 그건 대충 맞죠. 그러면 여의도 시범 아파트 정비계획 수립할 때 평당 공사비는 평당 800 정도로 추정을 했을 거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은 이제 공사비가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오르겠죠. 그리고 여기에 자, 감정평가, 아파트 종전자산에 대한 이제 추정 감평가를 보게 되면 18평이 14억 4천 정도 되고요. 24평이 17억 8천 정도, 36평이 23억 정도, 48평이 29억 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분담금을 한번 이제 다음 장에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비례율이 100.44고 아까 18평의 간평가가 14억 4천 정도 됐죠. 그리고 전용 84를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으니까 전용 84의 조합원 분양가를 보니까 20억 9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 빼니까 6억 5천이 분담금이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18평 소유자가 전용 84를 분양 신청했을 때 내야 되는 분담금은 지금 6억 5천으로 추정이 된다. 자, 하나 더 해보면 이제 24평 같은 경우는 24평은 17억 8천이 간평가잖아요. 그래서 17억 8천에서 만약에 전용 103을 뭐 한 40평 대를 이제 분양받는다 그러면 24억 6천이 조합원 분양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분담금이 6억 8천이죠. 6억 8천. 6억 8천이 이제 분담금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요 밑에 보니까 이제 아파트, 토지 등 소유자 분양가 이게 이제 조합원 분양가잖아요. 일반 분양가 평당 6,400에 이제 90%를 기준으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전용 84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이제 20억 9천이니까 그러면 0.9를 나누니까 전용 84의 일반 분양가는 23억 2천 정도고 평당 일반 분양가가 이제 6,400이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전용 84의 분양 평수가 이제 36.25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용 84의 분양 평수는 34평이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분양 평수가 이제 36.25평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기 이제 세대당 주차 대수도 뭐 1.8대, 2.0대 막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부대 복리 시설 막 조식 서비스 해야 되니까 카페테리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스카이 라운지 같은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이제 부대 복리 시설 면적들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최근 추세는. 그러니까 최근의 추세는 이제 분양 전용 84의 이제 분양 평수가 33평, 34평이 아니라 뭐 36평, 37평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 평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일반 분양가 자체도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공사비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평당 800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최근에 신반포 2차 시공사 선정된 게 평당 95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비가 한 20% 정도 올라간다는 얘기죠. 근데 일반 분양이 얼마? 전용 84 기준으로 23억 2천으로 이제 추정이 돼 있었죠. 근데 브라이튼 여의도가 한 35억, 38억에 실거래가 된단 말이죠. 갭이 엄청 크죠. 그러면 일반 분양가를 10%만 올려도 그러면 10%만 올려도 한 25억, 26억에만 분양을 하고 그리고 여기는 일반 분양 세대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비 증액분을 충분히 일반 분양가 인상으로 커버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주비 금융이자나 뭐 분담금에 대한 금융이자는 이제 조합원이 부담하고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도 이제 조합원이 부담한다. 그래서 여기 여의도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분양 수량이 많기 때문에 조합원 한 명당 초과 이익이 이제 커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 이제 전략은 이제 재건축 부담금을 최대한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준공인가 시점에 1주택자 특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얼마를 까주냐면 50%를 까줘요. 50%를 까주고 그 다음에 15년은 60%, 그 다음에 20년 이상은 70% 이렇게 까준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지금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이제 지금 이렇게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고 입주 때까지 어 최소 한 10년은 봐야 되겠죠. 아무리 좀 한 10년 정도는 이제 보면 되니까 만약 지금 내가 아니, 준공 시점에 어 1주택이고 그리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재건축 부담금을 이제 50%나 까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최대한 내가 보유 기간을 늘리고 그리고 준공인가 시점에 1주택인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최선의 전략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18평 소유자가 19억이나 20억에 매수를 하게 되면 분담금이 6억 5천이었고요. 그러면 한 25억에서 한 26억 정도에 사는 거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주비이자 뭐 분담금이자 뭐 재건축 부담금 이렇게 이제 되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여의도 시범 아파트 재건축 정비 계획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